자, 지금 이 시대에 이준석이가 쏘아 올린 공정과 경쟁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다. 지금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다 이러지만은 이 시대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성장이 멈추고 양극화가 시작되는 시대, 이 시대의 담론이 공정한 경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뭐 좀 먹물이라고 해서 언론사의 주필이다라고 하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뭐 유명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장난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언론사에 칼럼을 쓰는 과정도 공정한 경쟁을 거쳤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 사회에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부재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전부 공정한 것처럼 포장하죠. 그렇지만 그 경쟁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불공정이 있고 또 경쟁의 절차에서도 불공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는 불공정과 경쟁을 위장한 불완전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군에 가는 문제 완전 경쟁으로 보이지만은 어떤 자는 안 가고 어떤 자는 편한 데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자는 군에 가는 시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가서 정부의 이 각종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제도에 지원해서 돈을 수백만 원 받아 먹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랬잖아요. 어떤 자는 유학을 가려 하면 능력이 있어요. 유학만 갔다 오면 유명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그런 자질이나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돈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몰라서 유학비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에 재질이 있고 공부했을 때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유학을 못 가서 학자가 되기를 포기해요. 어떤 자는 집이 부자인데도 국비 유학생을 받습니다. 집이 부자인데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정권회사에 강남 지점장을 하고 국제금융부장을 하고 싱가포르 가 있었다면 집이 부자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수입만으로도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국비 장학생까지 받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유학 아내가 학부모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중소기업 창업을 한다면서 정치판 들어오기 몇 달 전에 무슨 뭐 스튜디오인지 뭔지를 만들어가지고 7천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7천만 원 받아간 그 회사의 실체가 철진한 아날로그 문제지를 파는 거였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버드 경력 하나를 가지고 야당의 최고위원이 되고 그리고 10년 백수 생활을 하는데 재산이 3억 8천만 원이나 모아가지고 정치 백수 10년 만에 3억 8천을 모으고 코인을 해서 선거를 몇 번 치를 돈을 또 별도로 가지고 있대요.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알 수 없는 돈입니다. 그는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가지고 돈을 그렇게 엄청 땄다. 지가 그걸 고안했다는데 코인 좀 해본 사람은 알 거라고 봅니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할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거는 코인을 갖다가 손으로 직접 수동으로 이 팔고 사고 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돌린다는 정도에 불과하지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코인 해본 사람은 알 거고 그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겁니다. 코인에서 돈을 저 정도로 벌 수 있는 것은 거래소하고 유착하거나 코인 발행자하고 유착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 어차피 불완전 경쟁인데 마치 이준석으로 공정한 경쟁이 열린 것처럼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고 이것이 미래 세대의 담론이 돼야 된다라고 모든 보수 언론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로 좀 웃기는 공허한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제 삶에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제가 군대에 가고 또 제가 사회운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내 인생을 둘러싸고 뭐 부동산 문제나
더 나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 돈 버는 문제하고도 포함하고 또 정치적으로 거기에서 또 이 성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관련했을 때 저는 공정한 순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경쟁이 가져다주는 효율이 극대화되는 순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사회 어디에도 그런 게 없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언론사 간부들이나 또 대학 교수들이나 흔히 지식인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부딪힐 미래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얼마나 불안전 경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자각이나 하고 말을 하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불공정이나 불안전 경쟁은 앞으로 우리가 닥칠 그런 세상에서 목도하게 될 현실과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경제가 제가 태어나서 살던 시기 60, 70, 80, 90년대 거치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바닥에서 상층으로 경제가 성장해 왔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했고 불안정 경쟁이었지만 다들 먹을 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늘어나는 그 비례는 상층은 엄청 늘어났고 하층은 조금 늘어났지만 그 하층도 이전의 자신보다는 더 많은 먹을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부가 중산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층은 못 돼도 내 생애에서 내가 노력해서 가정을 이루고 내 자식을 키우고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해왔어요. 그것이 딱 90년대까지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20년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몇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동산을 하지만 정말로 걱정된다. 저런 사람들, 지금 집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앞을 내보면 빤히 보이는데 살고 싶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인력 시장이나 또 비정규직 이런 부분의 경쟁을 보면 앞이 안 보인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영업자를 바라보면서 저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 대부분 다 망하고 그야말로 수십억 들여서 하는 재벌형 자영업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20대 청년들을 보고 저 청년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10년 뒤에 저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질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맨날 비판하고 한마디로 우울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놈들이 있어요. 전 놈이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들 세상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부모 잘 만나서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쉬워서 남을 비아냥거리는데 그렇게 시간을 소모할 만큼 형편이 되느냐? 제가 묻고 싶어요. 솔직히 앞으로의 세상은 80%의 이 국민의 삶이 다 무너질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인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정치인의 사명과 이 사회 리더라는 사람들의 사명은요. 이런 세상이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종교 지도자라면 지금 고생을 견디면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도달할 것이다. 극락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미래를 포장해서 지금의 고생을 나중을 생각해서 참고 견디자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저승이 아닌 이승에서의 삶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승부를 걸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상에 대한 분석을 냉정하고 드라이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어디서 들은 이야기. 대기업에 임원쯤 되거나 부장쯤 되어서 나간 친구들이 돈 좀 퇴직금 받아 나가가지고 뭘 해보겠다가 다 망해서 이제는 옛날에 직장에 있던 아직도 남아있는 동료들, 임원이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는 게 주로 지금 일거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들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찾아온다고 과거 동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요.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고, 이제 평생을 일해서 그 다음에 노후에 즐기면서 그래도 이제 평생의 고생을 보답받는 그런 세상은 사라져 버리고,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돈으로 그 사람의 노후의 삶의 질이 아주 지옥이냐 천국이냐 또 갈리는 쪽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60 전에 다 퇴직하잖아요. 55세 전에 다 퇴직하잖아요. 어떤 데 평균 50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퇴직하고 30년, 35년,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은 직장에 다닐 때 생활보다 더 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50에 퇴직한다면 직장에 많이 다녀봤자 22년, 23년일 거 아닙니까? 55세까지 안 돼도 30세가 안 돼요. 그러면 55세 퇴직해서 85세에 죽는다면 퇴직하고 난 이후의 인생이 30년이다. 이 30년은 빈곤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 점철될 거다. 근데 55세까지 직장에 다닌 사람은 이제 세상에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25, 6, 7세 정도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애들과 비교해보면 걔들은 55세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르바이트하고 라이드 하면서 살 거냐. 정말 미래가 없지요. 누구도 걔들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정을 꾸릴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 사회에 남아있다라고 글을 쓰는 이 사이비 위선적 지시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준석이 공정한 경쟁의 대가였냐고 보나. 웃기지요. 그는 그야말로 미화되고 포장한 불공정한 불안전 경쟁의 표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시금방진 소리 하지 말고요. 밑에서 암울한 세상을 내다보면서 세상의 이런 현실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마치 우울한 철학자처럼 보이더라도 이게 진실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